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 정말 잘 봤습니다. 오늘은 AI 칩 분야의 뭐랄까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CEO 젠슨 황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건요. 불과 한 3년? 그 사이에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글쎄요 50%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젠슨 황은 왜 미국 정부 정책을 실패라고까지 딱 잘라 말했는지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시죠.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숫자부터가 좀 충격적이잖아요. 4년 전에는 거의 95% 독점하던 시장이 이제 50%라니, 그럼 그 빈자리는 지금 누가 채우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요. 그 배경에는 이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특히 H20 같은 고성능 칩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점유율 하락 이런 문제라기보다는요. 중국 내 AI 칩 경쟁 구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중국의 현지 기업들이 그 틈을 아주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젠슨 황 CEO가 컴퓨텍스 행사에서 이 규제를 그냥 비판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실패다 이렇게 단정했잖아요. 규제의 전제부터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요. H20 칩 판매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수십억 달러 손실을 봤다고 밝혔죠. 이게 들어보니까 웬만한 반도체 기업 분기 매출이랑 맞먹는 규모라던데, 와, 타격이 정말 상당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그 저사양 칩 위주로 팔게 되니까 그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그것도 낮아져서 전체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맞아요. 실패라는 단어는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평가라고 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막대한 매출 손실도 그렇고 또 2026년까지 거의 5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는 그 중국 AI 시장에서의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지점은 뭐냐면 이 규제가 과연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느냐, 이 부분인 거죠. 오히려 의도와는 좀 다르게 현지 경쟁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안겨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황 CEO가 중국 시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던데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첫째는 전 세계 AI 연구 인력의 절반이 중국에 있다. 이 점이었죠. 딥시크 AI 같은 혁신이 계속 나오길 바란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 그 인력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중국이 그냥 큰 시장이 아니라 세계 2위의 컴퓨팅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더라고요.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도 손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발언은 결국 규제가 중국의 어떤 연구 활동이나 시장 성장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이런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활동만 제약하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자체 기술 생태계를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구축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적인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처럼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황 CEO 본인도 이 규제가 좀 역설적이게도 중국 기업들한테 강력한 동기부여도 주고 정부 지원까지 이끌어내면서 기술 개발을 더 부추겼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가장 좋은 칩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중국의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은 당연히 자체 개발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게 되죠. 그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강력한 현지 경쟁자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장 판도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정리해보면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 급락이랑 젠슨 황의 실패 발언은 그냥 단순한 불만이 아니고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가져온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들, 심지어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하는 역효과까지 짚어주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요, 지정학적인 어떤 힘겨루기와 시장의 논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특정 기술에 대한 접근을 딱 막으려는 시도가 때로는 그 기술의 어떤 우회적인 발전을 촉진한다거나 아니면 경쟁 구도 자체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죠.
이게 앞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